자, 이번 영상은 등차 수열 총정리 영상이고 지금 보이는 총 6가지 주제를 같이 다뤄볼 거야. 중간중간에 종합예제도 같이 풀어볼 거니까 그걸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고 또 그거에 맞는 사고방식을 체화시키고 나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2가지 예제 있잖아. 제 2가지를 풀 때 어떻게 풀게 될 거냐면 자, 봐봐. 첫 번째 예제부터 보게 됐을 때 지금 6번째 항, 11번째 항, 15번째 항, 20번째 항이잖아. 이거를 합친다라고 하면은 바로 총 4개를 합칠 건데 이 네 수열의 항의 평균이 뭐구나. 어차피 A13이니까 이게 32이므로 그럼 A13은 일단 8이 될 거고 또 구하라는 것도 첫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25 곱하기 A13이 되겠구나. 그러면 A13은 방금 첫 번째 조건에서 8이라는 걸 뽑아냈으니까 답은 25 곱하기 8을 해서 그냥 200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큐에 풀 수가 있어. 물론 지금은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감이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오늘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합을 다루는 태도를 좀 중요시 배울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이런 2번째 예제 같은 것도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쉽게 풀 수 있을 거니까 총 6가지 주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가외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주제인데 그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뭐 너희가 필기할 시간이나 이런 거 좀 줄일 수 있어서 최대한 압축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자. 자,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나름 우리 이거 개념 강의니까 어느 정도 설명은 좀 다 해주고 갈게.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뭐야? 그렇지. 요 등이 같을 등자니까 두 항에 뭐가? 간격의 차가 동일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뭐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4, 셋째 항은 7, 넷째 항은 10, 다섯 번째 항은 13. 그러면은 이거는 간격이 어떻니? 그렇지. 간격이 3으로 일정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간격을 굳이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잖아. 뭐라고 그래? 그렇지. 여기서 이런 간격을 공차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자, 어찌됐든 지금 이게 궁금한 건 아니고 이렇게 썼을 때 1이 첫째 항, 4가 둘째 항, 7이 셋째 항 이렇게 쭉쭉쭉 나갈 거잖아? 근데 지금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을 묻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일반항은 n번째 항을 묻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음표에 올 n에 대한 식이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유도를 해볼 거냐면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이거를 두 번째 항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봐봐. 우리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말 그대로 몇 칸 떨어져 있지? 그렇지. 2칸 떨어져 있어. 왜냐면은 4 빼기 2를 하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지금 네 번째 항은 10이고 두 번째 항은 4인데 이게 총 하나, 둘, 2칸 떨어져 있고 한 칸당 간격이 얼마라고? 공차 3이라고. 그러니까 공차는 3인데 즉 한 칸당 간격은 3인데 네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총 2칸 차이니까 2를 곱해서 A4는 A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10은 4 더하기 6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지. 자, 그럼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 그러면 만약에 A10에서 시작을 해보자. A10은 말 그대로 10번째 항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세 번째 항에서 총 몇 칸 떨어져 있지? 이것도 너무 쉽지. 10 빼기 3을 하면 총 7칸 떨어져 있어. 근데 한 칸당의 차이가 얼마다? 플러스 3이다. 요런 느낌. 이해되나? 그럼 실제로 A3은 얼마야 지금? 7이고 3, 7에 21이지. 그래서 10번째 항은 2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둘이 몇 칸 차이나? n번째 항 첫 번째 항이니까 n-1칸 차이 나지. 근데 공차가 지금 얼마야? 3이잖아.
공차 3 괜찮지? 거기다가 n-1을 곱해주면 총 3 곱하기 n-1만큼 차이 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공차에다가 항사의 간격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첫째 항은 지금 1이고 뒤에 거 전개했을 때 3n 빼기 3이 돼서 3n-2가 되는 거지. 그래서 a에는 3n-2라는, 즉 여기 빈칸에 올 게 3n-2가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야? 내가 중간에 갑자기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라고 쳐봐. 그럼 요 n 자리에다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n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얘들아? 그렇지. 9 빼기 2니까 7 나오지. 실제로 세 번째 항은 7 맞잖아.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 an 일반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얼마를 더해준다? 공차 d에다가 n-1을 곱한 걸 더해준다. 왜? 공차 d는 한 칸 차이 간격이고 n-1은 지금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말 그대로 항사의 간격의 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게 교과서나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등장하는 수식이지. 당연히 잘 외워둬야 돼. 근데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첫째 항이 집착하지 말기라고 써있잖아. 그럼 사실 나는 이 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어떤 식을 좀 더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써먹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 번째 항 기준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봐봐. 요게 n번째 항이라 그랬고 이게 네 번째 항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둘은 몇 칸 차이나? 그렇지. n-4칸 차이나. 그래서 공차 d를 n-4랑 곱해서 더해주면 등호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요게 1-1식이 될 거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있잖아. 가외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외워야 될 거 알겠지? 외워서 자기 걸로 체화시켜서 문제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백지복습을 할 때는 빨간색으로 내가 쓰는 거 위주로 좀 외워서 다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좀 납득이 된 친구들 1-1식이 납득이 됐으면 이것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좀 더 일반화시켜서 n번째 항이라는 걸 l번째 항 기준에서 생각을 해볼까? 둘이 몇 칸 차이나? n번째 항하고 l번째 항. 그렇지. n-l칸 차이나. 그리고 한 칸당 얼마다? 공차 d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야. 혹시나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을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세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래.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일곱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보같이 첫 번째 항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일곱 번째 항이면 어차피 세 번째 항에서 몇 칸 가면 돼. 일곱 번째 항이면 세 번째 항에서 4칸 가면 돼. 그래서 4D를 그냥 더해준다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항은 지금 3이면서 공차는 2니까 그냥 바로 11이라는 답을 첫 번째 항을 구하지 말고, 즉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베스트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마라. 요게 첫 번째 주제였어. 자, 그럼 두 번째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등 차수열이잖아. 무슨 얘기야? 차이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뽑아낼 수가 있냐? 방금 아까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이 식을 썼지 않았어? n-ld. 이거 누가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 n번째 항은요, l번째 항에서 n-l칸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한 칸 차이가 d니까 d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런 수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변형을 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색?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지? 이건 외워줘야 돼.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an 빼기 al은 n-l 곱하기 d라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이것도. 물론 의미상으로는 내가 앞에서 쓴 1-2 공식과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문제에 많이 활용이 되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문제에서 물론 여기 내가 예시 빨간색으로 쓴 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되겠지? 내가 그냥 이거 펜 쭉 이어서 쓰느라 아무 생각 없이 빨간색으로 썼는데 그냥 예제 쓴 거는 그냥 파란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요 빨간 색깔 an 빼기 al은 n-l 곱하기 d를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뭐 이런 거 많이 봤을걸? 문제 풀면서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A10 A 플러스 9D A4 A 플러스 3D 빼서 이거 6이라고 다시 쓰고 그러면 뭐야 A 날라가네 6D는 6.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거를 없애달라는 게 지금 내 취지야. 그러니까 잘 봐. 어차피 10번째 항 4번째 항이잖아. 둘이 빼면 그냥 말 그대로 뭐야. 그냥 빼는 순간 그냥 6D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하고 l번째 항을 빼잖아 얘들아. 그러면 n-l 곱하기 d가 나오는구나를 한 큐에 알아야 된다고.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가 주제 2의 핵심 원리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돌아가지 말고 간격에, 즉 등차 수열이잖아. 차이에 집중하면 쉽게 풀릴 거야.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이거를 n-l을 넘겨서 n-l분의 an 빼기 l은 d다를 한 다음에 이거를 기울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실전 개념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뭐 이런 식도 쓸 수 있겠다 정도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2-1식은 그렇게 중요한 식이 아니다. 다만 요 두 번째 식은 엄청 중요하다. 괜찮지? 좀 이따가 예제 풀 때도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둡시다. 자, 세 번째 주제. 지금 나름 좀 스피디하게 하고 있어 얘들아. 알겠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내가 빈칸을 뚫어두긴 했는데 설명 한번 해주고 한번 너희가 맞춰봐봐. 자,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 했었지. 이유가 뭐라고? n번째 항, 첫 번째 항, n-1칸 차이라서 여기 숫자가 오고 한 칸당 d 차이 나니까 d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된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첫째 항에다가 n-1d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n번째 항이 나온다. 왜? n-1칸 차이니까. 진짜 많이 말했어. 그치? 아무튼 자 여기서 봐봐. 내가 이거를 전개를 좀 해볼게. 그러면 a1 플러스 nd 빼기 d가 된다. 그치? 여기까지 뭐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볼게. dn 플러스 a1 빼기 d. 그리고 어차피 첫째 항이나 공차 d나 상수는 맞지? 어쨌든 숫자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상수 c로 통째로 퉁쳐도 되지 않을까? 그럼 혹시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얘는 지금 dn 플러스 c다를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야? 등차 수열은 뭐다? 그렇지, 1차식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n 앞의 개수가 뭐다? 공차가 된다. 다시 n 앞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 자, 그러면 봐봐. 어떤 문제들을 한 큐에 풀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뭐 이런 거지.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등차고 an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는 있겠지만 an이라는 이 기호는 모든 수열에서 쓰이는 거지 등차 수열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an이 1차식이라는 요 사실을 바탕으로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공차 d가 얼마다? 3이구나. 요 정도 바로 뽑아내고 추가적으로 첫째 항까지 뽑아내면 좋지. 첫째 항은 얼마야? 1 아니야 얘들아. 첫째 항은 n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4가 나오는 거지. 아니면 또 어떻게도 풀 수 있어? 또 다른 예시. 뭐 문제에서 첫째 항 말고 공차로 줄게. 공차가 7이래. 그리고 세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10이래. 그럼 잘 봐봐. 누가 an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래? 여기서 좀 분기점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도 한번 풀어볼게 내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차식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아주 단순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게.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푸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좀 깨달은 게 있어야 되거든. 일단 한번 봐봐.
지금 AN은 n번째 항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첫 번째 식이 뭐였어?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기지. 첫 번째 주제는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자였어. 그래서 얘도 봐봐. n번째 항이라는 걸 그냥 굳이 난 첫째 항 안 구할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세 번째 항에서 몇 D 더해준다. 이거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n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네? 그럼 몇 칸 차이니까 n-3칸 차이니까 공차 D를 곱한 걸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A3은 지금 10이고 D는 지금 7이지. 그래서 7n 빼기 21이 될 거야. 바로 전개해준 거야. D에다가 7 대입해서.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더라? 7n 빼기 11이 되는 거지. 요게 첫 번째 방법이야. 오케이? 방법 1. 뭐 했다?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고 세 번째 항 기준으로 식을 썼다. 자, 두 번째 뭐야? 1차 식인 걸 이용해서 바로 한번 풀어볼게. 공차가 지금 얼마라고? 7이라고. 그러면 A에는 지금 7n 플러스 C라는 거 납득돼? 그렇지. 공차 D는 7이면 그냥 n 앞에 개수가 7인 거니까. 이 상황에서 A3이 10이라는 걸 한번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n에 3을 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럴 때 C 같은 건 그냥 암산되지 않아? n에 3 넣으면 이거 21이잖아 얘들아. 그럼 C가 얼마가 돼야 A3이 10이 돼?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C가 마이너스 11이 돼야 우리가 요 자리에 n은 3을 대입했을 때 10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주제 3. 그러므로 등차 수열은 1차 식이다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두면,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여러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중간 종합예제풀이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은 좀 여건이 되는 친구들이 잠깐 영상 멈춰놓고 노트 같은 데다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첫 번째 예제부터 같이 봅시다. 자, 예제 1.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 2고 A5 빼기 A3이 6이래. 그럼 봐봐. 일단 두 번째 항이 2인 건 별 의미 없어. 그냥 두 번째 항이 2구나 받아들이고 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하지 않겠어? 뭐야? 두 항의 차지. 그럼 우리 여기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식을 써야 될까?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식을 써야 될까?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식을 써야 될까? 혹시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따로 노트에 정리해두면 좋겠어. 공식들을.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 자, 결론 먼저 얘기해주면 당연히 이건 두 번째 공식 써주면 돼. 왜? 아니, 보자마자 이거 몇 개 떠올라야 돼? 그냥 1이 떠올라야 돼. 내가 지금 너무 좀 자세히 하고 있지, 얘들아. 조금 빨리 해볼까? 사실 이거 나 혼자 찍고 있는 거라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쭉 진행해볼게, 얘들아. 자, 일단 2D는 6이야 지금. 그럼 D는 얼마다? D는 3이지. 그리고 구하라는 거 A 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첫째 항 구하지 말라고. 어차피 둘째 항 나와 있잖아. 그러면 둘째 항에다가 몇 D? 4D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둘째 항은 2라는 걸 알고 있고 공차 D는 3이니까 4, 3, 12 해주면 답은 14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한번 같이 보자. 문제 먼저 보면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두 번째 항이 16이고 다섯 번째 항이 10이래.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두 항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공차 먼저 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물론 여기서 쌤 저는 공차 말고 AN이 1차식인 걸 이용해서 풀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내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줄 테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간격에 집중을 해서 두 항을 한번 빼볼게. 그러면 A5에서 A 빼는 거니까 몇 D야? 그렇지, 그냥 3D야. 그리고 10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2번 공식 쓰고 있는 거야. 그냥 두 항을 빼서. 그러면 일단 공차 D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여기서도 조금 방법이 나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첫 번째 식 쭉 그냥 밀고 나가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 AK를 두 번째 항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잘 봐. 몇 D 더해주면 돼? 진짜 이거 오늘 거의 100번 전문하는 것 같은데 몇 D 더해주면 돼? 그렇지? K 빼기 2D 더해주면 돼.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 값을. A2는 지금 16이고
D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될 거야. 정리 좀 해볼게.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20이겠다. 근데 이게 지금 AK인데 구하라는 게 뭐야? AK가 0이 되도록 하는 K지. 다 얼마? 10. 끝. 뭔 느낌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보자.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저는 그냥 AN을 DN 플러스 C라고 두고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이 방법을 쓰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2가 16이지. 그래서 2D 플러스 C가 16이 될 거고 A5가 10이니까 5D 플러스 C가 10이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뭐 아래에서 위를 빼도 좋고 위에서 아래를 빼도 좋아. 일단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D가 6이 될 거고 그랬을 때 D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괜찮지? 문제 없어. 그럼 여기서 AN을 구해볼게. 바로 AN은 그럼 마이너스 2N에다가 지금 C를 구할 때는 물론 그냥 요걸 보고 대입을 해도 괜찮겠다 그냥. 이번엔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니까 C는 얼마야? 대입했을 때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지금 어쨌든 구하라는 건 몇 번째 항이 0이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 N이긴 하지만 K랑 똑같은 취급했을 때 얘가 언제 0이 됩니까? N이 10일 때 0이 되고 그래서 뭐 K도 당연히 10번째 항에서 0이 되니까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모두 답이 같은 걸 알 수 있지. 사실 지금까지 한 내용 너무 간단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나 너희들이 놓치고 있었을까봐. 진짜 단순히 기계적으로 얘를 보고 A 더하기 D로 바꾸고 얘는 A 더하기 4D로 바꾸고 있었을까봐 좀 색다른 방식을 알려주기 위한 강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항에 집착하지 마라. 세 번째 항이든 다섯 번째 항이든 거기서 표현 가능하다. 두 번째, 어쨌든 등 차수열이니까 차이에 집중해라. 두 항을 한번 빼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등차수열은 결국에 몇 차식이다. 1차식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자. DN 플러스 C꼴이 된다.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뭐야? 등차수열의 합이야. 벌써 한 20분 정도 영상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찍어볼게 얘들아. 자, 주제 네 번째, 합은 뭐다? 개수 곱하기 평균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1부터 한번 더 해볼게.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13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쳐보자. 그럼 일단 이 5개 숫자를 더할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이 5개는 몇 개입니까? 그렇지, 말 그대로 5개야. 근데 이 5개 숫자의 평균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딱 봐도 봐봐. 어차피 간격이 3으로 동일해. 그럼 이 5개 숫자의 평균은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그냥 7이 맞아. 그래서 5, 7에 35라고 해볼 건데 그럼 실제로 너희가 더해봐. 35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이 개수 곱하기 평균이라는 건 일단 개수는 구하기 쉬워.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간격이 똑같을 땐 있잖아 얘들아. 평균도 구하기 너무나도 쉬워. 그러므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개수 곱하기 평균을 우리가 아주 많이 이용할 거야.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막 나와 있는 이런 공식 있잖아. 막 NA 이거 한 번도 쓴 적은 없는데 나도 막 이런 공식들 있잖아.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 공식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난 이거 지금까지 수능 문제 풀면서 진짜 단 한 번도 쓴 적 없거든. 이거 생각하지 말고 개수 곱하기 평균이 진짜 훨씬 중요해. 뭔 느낌인지 알겠지? 개수에다가 평균을 곱하자. 자세한 건 좀 예시 많이 써줄 테니까 그 예시들 보면 왜 이게 좀 쓰잘데기 없는 식인지는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요런 예시 말고 이번에는 조금 일반화 시켜서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자, 요렇게 더한다라고 쳐보자. 근데 뭐라고 이 수열이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 5개 항의 합은 일단 말 그대로 5개고 그치? 얘네들의 평균은 몇 번째 항이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 5개 항의 평균은 당연히 그렇지 3번째 항일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 자, 그러면 혹시 뭐 이런 것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3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이 3개 항을 한번 더 해볼게.
마찬가지로 얘도 등차 수열이어서 간격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일단 개수는 구하기 쉬워. 그렇지, 3개.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뭐 하는지는 알겠지? 개수 곱하기 평균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세 수의 평균은 A 몇이야? 그렇지, A4야. 여기까지도 문제 없지? 자, 그럼 조금 난이도 올려볼게. 여기가 사실 핵심이야. 만약에 그럼 내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 짝수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개수는 4개로 눈에 보이니까 쓴다고 치고 평균은 어떻게 쓸래 얘들아? 이거 중간에 세 번째 항이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네 번째 항을 평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둘 다 답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너의 직관을 믿어. 그렇지. 어떤 느낌이야? 2분의 A3 더하기 A4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해도 돼? 어차피 간격이 다 동일하니까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괜찮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거 있잖아. 평균은 등차 수열에 한해서 2분의 첫째 항, 처음 항 더하기 끝 항이야. 직관적으로 끄덕여지지. 등차 수열이 쫙 있는데 간격이 똑같아. 그럼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평균은 양 끝을 더한 다음에 2로 반띵해주면 되겠지. 그게 평균의 의미잖아 사실은.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런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얘도 5 곱하기 그냥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쓸 수 있었고, 이렇게 3개일 때도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쓸 수 있어. 아,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빨간 박스 나갑니다. 이것도 잘 암기해 줬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뭐냐? 우리 문제에서 SN으로 그러니까 많이 축약해서 쓰지. 그냥 우리가 보통 개념으로 배울 때도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AN의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일단 말 그대로 이거 몇 개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그렇지, 총 항이 n개야. 그리고 평균을 쓸 거야. 개수 곱하기 평균이니까. 근데 평균은 얼마다? 2분의 A1 플러스 AN이다. 이건 아마 교과서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2분의 A1 곱하기 A1 더하기 AN. 근데 그 본질이 뭐다? 개수 곱하기 평균이다. 이게 본질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좀 응용해 볼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굳이 첫째 항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니 얘들아? 전혀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그렇지, 어중간하게 L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볼게. 그래서 L번째 항부터 쭉쭉쭉 나가서 N번째 항까지 한번 써볼게. 아, 그러면 지금 총 항의 개수가 일단 몇 개야? 자, n-l개라고 대답한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이거 L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면 우리 얘들아 봐봐. 4부터 11까지 총 몇 개야 숫자? 4부터 11까지 8개잖아. 7개 아니야. 뺀 다음에 1 더해줘야 돼. 잘 외워놔. 알겠지? 연속된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땐 있잖아, 양끝을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돼. 양끝이 포함될 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도 L부터 N까지 포함되잖아. 그러면 양끝을 빼. 큰 거에 작은 거. 그 다음에 1을 더해줘. 그게 개수야. 그럼 일단은 총 항의 개수는 구했고, 자, 평균 어떻게 해라? 쉽지? 어떻게 해라? 2분의 처음 더하기 끝이라고. 2분의 처음 더하기 끝이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이해됩니까? 납득돼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좀 이따 예제로 한번 보여줄게 내가. 그럼 확 납득될 거고. 자, 그 다음 방금 한 내용이 진짜 꽃이 되려면, 이거를 내가 어떤 경우든 자유자재로 활용하려면 지금 이 내용이 진짜 활용 점정이야. 이것만 확실히 파악하고 나면 그냥 기본적인 3점 문제나 4점짜리 등차 등비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보는 안목이 늘어날 거야. 알겠지? 지금 좀 내가 밑밥을 많이 깔긴 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한번 잘 봐봐. 일단은 등차 수열을 다루는 진짜 유용한 태도 한 가지를 같이 한번 볼 거고, 자, 뭐냐면, 자, 일단은 예시로 조금 몇 번 보여주고 그거를 다시 일반화 시켜볼게. 만약에 누가 이거를 하나로 바꾼다라고 하고 싶대. 그러니까 바꿔보고 싶대. 그럼 이거는 우리 바로 알 수 있다 사실. 뭐 등차 중앙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의 평균이 얼마겠어? 등차 수열에서? 당연히 네 번째 항 아니야? 다른 예시도 볼까?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두 번째 항하고 열 번째 항, 이거 정가운데 몇 번째 항이 있니? 직접 한번 써봐도 좋은데. 두 번째 항하고 열 번째 항이 정가운데. 맞아, 여섯 번째 항이야. 그러면 혹시 얘들아,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도 될까? 이렇게 n번째 항하고 l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건 2분의 n 더하기 l번째 항이다. 내가 이렇게 일반화 시켜도 괜찮겠니?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혹시나 이걸 받아들이잖아? 그럼 어떤 아주 유용한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봐. 첫 번째에서 이거 2가 아니라 1-1로 받아들이면 돼. 지금 1번식이 뭐였냐면, 자, 1번식 한번 다시 쓸게. 방금 썼던 거. 등차 수열에서 합은 개수 곱하기 평균이다. 근데 평균은 뭐다? 2분의 처음 더하기 끝이다. 2분의 처음 더하기 끝이다. 근데 지금 배운 이 식에 따르면 사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될 것 같은데? 이 뭐가 편한가요?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S7이 70이래. 이걸 보고 우리는 바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S7? 총 항이 7개네? 7 곱하기 평균이 뭐야? 원래는 2분의 A1 더하기 A7 이렇게 쓰고 다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러지 않고 어차피 첫째 항하고 7번째 항이면 가운데 네 번째 항이니까 A에 2분의 1 더하기 7 해주면 얼마야? 2분의 8이니까 A4가 돼서 이게 70이구나. 따라서 뭐다? A4는 10이구나. 지금 내가 또 빨간색으로 썼는데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 예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유용한지는 알겠어, 얘들아? 7번째 항까지의 합이 70인 걸 가지고 우리는 네 번째 항이 10이라는 어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정보 하나를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항에 대한 정보를 뽑아낸 거야. 요게 좋은 거거든.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짝수면 어떡하나요? S4가 4 같은 거면 그럼 일단 S4는 4 곱하기 A 2분의 5인 것까지는 이제 납득돼. 2분의 1 더하기 n 쓰면 되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얘들아. 그치? 이게 4인 거면 A 2분의 5가 얼마야? 1인 거야, 그치? 아니 어떻게 수열이 분수항이 올 수가 있냐? 원래는 오면 안 돼.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쓰면 깎이긴 하거든. 근데 일단 정시 보는 친구들은 한정, 그리고 내신 보는 친구들도 객관식 한정으로는 그냥 이거 편하게 써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나는 뭐 소수로 쓰는 거 편하게 생각을 해서 A 2.5로 많이 쓰거든. A 2.5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첫째 항 더하기 1.5D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AN에다가 원래는 자연수만 집어넣어야 되지만 소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용해. 좀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 이거에서도 그러니까 AL부터 AN까지 합친 게 아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n-l 플러스 1 개수 곱하기 2분의 AL 플러스 AN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여기서도 어차피 2분의 AL 더하기 AN이면 그냥 A의 2분의 L 더하기 N으로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거든. 문제 풀면서 좀 의도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면 생각보다 많은 식들이 간추려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아까 내가 우리 영상 초반에 보여줬던 예제를 한번 다시 풀러가 봅시다. 잘 봐. 확 이해될 거야. 자, 예제 1번 봐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요 항 4개를 더한 게 30이래. 자, 어쨌든 얘도 그러면 합이지, 합. 합은 항상 뭐 곱하기 뭐다? 평균 곱하기 개수다. 일단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A6, A11, A13, A20이니까. A15네. 13이 아니라.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어차피 6번째 항, 11번째 항, 15번째 항, 20번째 항 있잖아. 다 간격이 어떻니? 이거 5칸, 이거 4칸, 5칸이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6이 여기 있고 지금 5칸 더 가서 A11이 있고 4칸 가서 A15가 있고 다시 5칸 가서 A20이 있는 거면 얘들아, 정 가운데 A 몇이 있겠어?
느낌 와? 정 가운데. 6번째 항, 20번째 항 합치면 26이고 11번째 항, 15번째 항 합치면 또 26이야. 정 가운데는 2분의 26이 올 거라고. 즉 A 13이 오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A 13은 32 이렇게 되는 거야. 개수 곱하기 평균. 근데 평균이 뭐다? 정확히 13번째 항이다. 그러니까 뭐야? A 13은 8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는 우리 익숙하겠다. 첫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 합의래. 그럼 일단은 개수 몇 개야? 개수 몇 개? 25개. 그리고 평균이 혹시나 헷갈리면 일단은 처음 더하기 끝이라고 해볼게. 근데 봐봐. 이거 그냥 얼마야? 얼마다? A의 2분의 1 더하기 25다. 그럼 이거 얼마야? 25 곱하기 A 13이다. 근데 A 13이 얼마니까? 8이니까 8 대입하면 답은 그래서 20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납득됩니까? 내가 왜 평균을 강조하는지 알겠어? 평균이 중요한 거야, 그냥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체화가 돼서 자유자재로 쓰려면 그 가회 받는 친구들이 내가 그 3점짜리 문제 모아서 다 줬잖아. 그거 꼭 다 풀어봐야 돼. 기출문제 3점짜리 예제들. 그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습관은 뭐 첫째 항 A로 잡고 그냥 공차 D로 쓰고 기계적으로 푼다, 요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좀 평균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만났어. 그럼 이걸 보고 그냥 바로 3 곱하기 A4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S11을 만났어. 이걸 보고 바로 11 곱하기 A6이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되면 돼. 이거 둘 다 이해돼야 돼?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바로 댓글 남겨줘. 지금 내가 이거 쓴 2개씩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알겠지? 자, 마지막 내용 갑시다. 주제 6번째. 등차 수열은 뭐냐면 상수항이 뭐한 없는 뭐다? 2차식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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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특히 내신 보는 친구들일수록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자, 일단 봐봐. 일단은 이게 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되는 거냐면 그 이유는 사실 여기서 오는 거거든. 일단 내가 등차수를 일반항에서 AN을 뭐라고 썼었냐면 DN 플러스 C로 썼었고, 그리고 방금 우리 SN을 뭘로 배웠냐면 N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N으로 배웠어. 그치? 여기서 DN 플러스 C를 있잖아. 요 AN을 대입해서 정리하지. 그럼 그냥 이거 바로 증명돼. 해볼까? 한번 해볼까? 잠깐만. 해볼게. N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DN 플러스 C. 그러면 봐봐. N 곱하기 2분의 DN. 지금 여기로 온 거야. 그리고 플러스 2분의 A1 더하기 C. 문제 없지? 이거 안 되면 그 수상 다시 해야 되겠지? 이거 말 안 된다. 바로 봐야 되고. 자,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A1 더하기 C의 N. 그냥 나 지금 전개한 거밖에 없어, 얘들아. 알겠지? 순서 바꾸고 전개했어. 그럼 봐봐. N에 대한 이거 몇 차식이야? 이렇게 보면 2차식이야. 상수항 있어 없어? 여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거야. 괜찮을까? 근데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먹나요? 봐봐. 일단은 얘는 별로 안 중요해. C'으로 퉁치면 되고, 요게 중요한 거야. 2분의 DN제곱. 혹시나 적분과 미분을 배운 친구들은 이걸 보고 바로 뭐야? AN, DN이 뭐가 됐다? 적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혹시나 적분을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라면 그냥 2분의 DN제곱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암기해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N이 4n 플러스 1이래. 이걸 보고 우리 SN을 별다른 공식 없이, 물론 뭘 써도 돼?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서 좀 식을 전개해봐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이 결과를 외웠잖아? 그러면 일단은 2분의 D가 얼마야 얘들아? D가 4잖아 지금. 2분의 D 얼마야? 2야. 그러면 SN은 2n제곱 플러스 땡 n이 될 거야. 여기는 뭐 C'이라고 할까? 그럼 이 C' 값만 구하면 그냥 우리는 S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C'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 나중에 다다음 영상에서 다룰 A1은 S1과 같다를 활용을 해주면 되기는 해. 자, 얼마입니까? A1은 S1은? 그냥 대입해봐. 근데 같은 건 알겠니 혹시?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봐봐. 우리 S2라는 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 그냥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이라고. 그럼 당연히 S1은 뭐야? 그냥 자기 자신이야. 첫째 항에서 첫째 항까지 합치면 그냥 지 자신이지 뭐. 그러니까 A1과 S1은 항상 같아. 그래서 뭐 이걸 불변량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항상 같다라는 건 직관적으로도 이해되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로 같아?
5로 같아. 1 대입해봐. 여기서도 S1이 1 대입했을 때에는 5가 나와야 돼. 그럼 C' 얼마입니까? 그래 1 넣어서 5 나오려면 C'은 3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2n제곱 플러스 3n이 되는 거야. 괜찮나? 왜 등차 수열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바로 AN에서 SN으로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럼 반대도 할 줄 알아야 돼. 반대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SN은 3n제곱 플러스 n이야 라고 했을 때 AN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구해봐봐 얘들 알겠지? 혹시 답 체크받고 싶은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고. 자 마무리합시다. 자 마지막 내용. 요것도 풀이가 진짜 많아. 정말 많거든. 자 좀 색다른 풀이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푼 친구들 많이 없을 거야. SN은 잘 봐. 어차피 아까 선생님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두자. 그리고 A랑 B를 구할 거야. 어떻게? 이 두 식을 대입해서 연립해서. 그럼 한번 대입해보자. 일단 S5는 뭐야? 25A 플러스 5B. 이게 얼마구나? 지금 10이구나. 그 다음 S에 10 대입하자. N에다가. 그러면 100A 더하기 10B가 얼마구나? 요게 30이구나.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연립하지 않을 거야. 일단은 이 위의 식은 5로 나눠서 좀 간단히 합시다. 그리고 아래 식은 10으로 나누자. 따라서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5a는 1이니까 a는 5분의 1이고 다시 여기 대입하면 b는 1이구나. 근데 구하는 게 뭐니까 S15니까 그러면 대입했을 때 225a 플러스 15b가 되는 거니까 225a는 일단은 5분의 1 곱하기 225면 얼마야? 45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b는 1이니까 15b. 그 답은 60. 요게 첫 번째 풀이고. 괜찮아. 첫 번째 풀이야, 이게. 연립해서 푸는 거. 이렇게 푼 친구들 많이 없을 텐데, 이것도 그냥 당연해야 돼, 수학적으로. 알겠지? 이 솔루션 1.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보여줄게. 두 번째 풀이는 훨씬 짧아. 잘 봐. 공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줄여서 쓸게. 일단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야, 얘들아? 10이야, 그치? 그리고 혹시 여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니? 30 아니야 이거? 20이지? 납득돼 혹시? 괜찮아? 그치? 이거 빼줘야지. S10에서 S5를. 그래야 여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혹시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알겠어? 이거는 사실은 좀 실전 개념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미리 좀 다뤄주고 싶어서 그리고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 혹시 바로 30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럼 답이 60인 것도 바로 보이니? 자, 요 마지막 내용은 조금 불친절하게 마무리할게. 혹시나 좀 더 자세한 이유가 궁금한 친구들은 일단 한번 직접 써보는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댓글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정규 수업 내용이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30분 안에 끝내고 싶었는데 원래 인생이란 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열심히 보고 체화시켜보고 질문이 있으면 하고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자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쫙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처음에 뭘 배웠어? 뭐 하자?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n-1칸 떨어져 있다. 공차 D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썼었지. 근데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항 기준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L번째 항 기준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L번째 항을 넘겨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항 사이의 차이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할 얘기긴 하지만 기울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등차수열이라는 건 1차식이더라. 그리고 합을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평균 곱하기 개수가 중요하다. 일단 n개고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는 처음 더하기 끝으로 해라. 그리고 SN은 첫째 항부터 더하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L번째 항부터 더한다고 해도 문제없다. n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치면은 총 n-l 플러스 1개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평균은 처음 더하기 끝이더라. 근데 요게 사실은 등차 중앙 식이랑 똑같은 식이야. 뭐냐면 두 항을 더한 게 그걸 2로 나누면 그냥 가운데 있는 항이 되더라. 심지어는 이게 분수여도 상관이 없더라. 그리고 이걸 활용해주면 이거를 요 1번식하고 1-1번식에 적용을 해서 얘는 n 곱하기 a의 2분의 1 더하기 n으로 쓸 수 있었고 얘는 개수는 그대로 두고 a의 2분의 l 더하기 n으로 쓸 수 있더라. 그냥 마지막으로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 SN은 몇 차식이더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2분의 dn제곱이라는 걸 꼭 암기를 해줘라. 혹시나 적분을 배운 친구라면 dn이 적분됐다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쉽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 괜찮지?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 다룰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시그마, 그 다음 시간에는 귀납. 총 4번 영상으로 우리 수열 마무리 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지수록을 생각하면서 올라갈 테니까 혹시나 학습지 필요한 친구들은 예전에 카톡 내가 남겨둔 거 있잖아. 거기로 연락 주고.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얘들아.